자, 이제 자기조절 능력부터인데요. 이게 지금 124페이지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사회관계 영역에서 여기 이제 유아의 사회화, 부터 여기가 이제 되게 헷갈리는 개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 설명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략간략하게 하고, 각 항목마다 전부 예를 간단간단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설명 많이 하고 예를 많이 들고 막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걸 다시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전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려고요. 그래서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냥 수업은 그냥 이걸로 하면 되니까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거를 표로 좀 개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게 표로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 얘가 다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얘를 거의 안 써놨는데 얘를 이제 보시면은 쭉 순서대로 보시면 되게 그렇게 표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게 표다 보니까 편집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해서 학원에 맡기던지 아니면 제가 해도 괜찮으면 좀 제가 검토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료로만 일단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의사소통 영역 있잖아요.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을 다 봤잖아요. 근데 의사소통 영역에 좀 추가돼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그건 쭉 빨리 리뷰를 해드릴 거고,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신경양 적중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좀 보셔야 되고, 좀 신경향 내용들이 좀 어렵고, 뭐, 그렇죠. 근데 신경향 해시리 패키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1월 달부터 제가 막 서둘러서 했는데, 그걸 들으실 때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내용을 보시면 이제서야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실 텐데, 몰라도 들어놓은 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간이 좀 없잖아요. 1월에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들어보신 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선생님들 만나 뵈면은 해시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해시리가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해시리 내용이 그게 이제 막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해시리를 압축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해설서 안에 있는 한 줄 한 줄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막 그걸 계속 독파를 하시면서 막 오전 내내 그거 보고 계신데 봐봤자 몰라요. 봐봤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시리 패키지로 강의를 진행을 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 강의하기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도저히 선생님들 혼자서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뭐 시중에 그 유아임용 학원가에서도 강사들도 몰라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이제 교수들이나 대학을 아는 거지. 왜냐하면 유아교육 전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실무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게 풀타임으로 그거에만 미쳐서 해야 되는 거지. 교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국내외 문헌 보고 막 이래야 이해가 가는 거지. 공부 제대로 안 해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해시리를 공부를 학원가에서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주고 이제 이제 유수한 교수들이 있는 대학, 이제 학교마다 또 그것도 다른데 유수한 교수들이 있는 대학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낸 책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만드는데 인볼브된 교수들이나 대학원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거기 이제 대표자들 이름은 몇 명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압축적으로 모든 유아교육 이론을 다 국제 동향, 뭐 국제 조약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해실인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앉아서 읽는다고 그 이면의 내용까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해시리에 기반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이론들을 사례로 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해시리를 풀기에 적절한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해시리 패키지로 강의를 했고, 우리 패키지 선생님들한테는 강의료가 엄청 저렴하잖아요. 거의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시리 한 번에 끝내기.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이 얼마 두꺼워요. 그렇죠? 완전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막 외우긴 외우더라고요. 근데 외워야 되는 건 안 외우고 안 외워야 될 거는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에 이미 외울 수 있게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일단 외우시기 바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심화 이론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심화 이론. 그다음 심화 학습이라고 돼 있죠. 그건 외울 필요가 없고 놀이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까지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계속 회독을 돌리면서 익숙해지게 외우시기를 바래요. 성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답이 안 써지고 막 딸딸 백지 쓰기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은 못 견디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볼 때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거를 무슨 수로 다 외워가지고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유아이명 공부 전문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잘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좀 못할 때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저만 잘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뺑뺑 돌려서 다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공부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또 선생님들도 계속 만나고 유아교육계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방식이 맞는 걸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놔두는 이상한 방식을 보고 뭐 자꾸 백지 쓰기 정확하게 쓰는 거를 막 초점을 두시는데 나중에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지 구조가 처음부터 막 클리어하게 딱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말 배울 때도 처음부터 말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말 터지고 근데 얘 머릿속에선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전체적으로 쭉 익숙하게 좀 보시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딱 이제 외워야 돼요. 그때는 거의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외울 수 있거든요. 외우고 외우는 것도 교과서만 외워서 안 됩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암기장 딸딸 외우시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암기장을 지금 제가 이해에 기반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해를 하고 이거는 암기장 음원 파일 활용해서 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진짜 딸딸 외우셔야 돼요. 이 암기장은 기본 암기장 외우시고 수석 암기장 하시는 분들은 수석 암기장도 같이 병행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모범 답안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필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뭐 어떤 패키지를 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가 우리는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패키지를 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팩 같은 경우에는 6,000문제 뭐 이 정도 되니까요. 게다가 개인 지도까지 하면 진짜 많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갖다가 선생님들께서 모범 답안 필사를 좀 하셔야 돼요. 모범 답안 필사를 해가지고 모범 답안 필사를 하실 때는 이제 워드로 치는 게 좋겠죠. 워드로 쳐가지고 그거를 문제 따로 모범 답안 따로 이렇게 조금 그리고 이제 문제 따로 해설 따로 일단 제본을 하셔야 되고 모범 답안만 필사해서 따로 좀 묶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분량이 많아요. 우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모범 답안에 웬만한 암기 사항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웬만한 암기 사항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회독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필사하실 때는 그것만 회독을 돌릴 거라는 사실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모범 답안 필사할 때 제목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영희는 이렇게 말했다. 철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 틀렸고 영희가 맞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답에. 그거 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면 제목을 달고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간략하게 설명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모범 답안 회독을 할 때는 그거를 막 백지 쓰기 막 빡빡이 하면서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모범 답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였지?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면 됐어 이러고 지나가고 모르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모범 답안 회독을 돌리시는 거고 또 한 번씩은 해설 자료가 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설 자료 회독을 돌리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암기장 딸딸 외우시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익숙하게 좀 외우시고 하면 서술식이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어요. 비로소. 비로소 그때서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못 읽어요.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읽는 거를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지 그걸 공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쓸 줄도 모르고 문제를 볼 줄도 모르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어느 정도 되면 문제만 알면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의 집중 방향이 옮겨가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연습이 이제 우리는 모든 연습을 동시에 다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집중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못 써요. 그런데 문제도 보고 내용도 이해하고 이러면서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읽는 법도 조금 어느 정도 알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이제 실수 유형이 각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수 유형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맨날 문제 빼먹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딱 읽어갖고 묻는 거 안 쓰고 자기가 아는 거 막 쓰고 막 여러 유형이 있어요. 빼먹는 유형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자, 그래서 그런 유형을 내 실수 유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동일 유형이 계속 반복돼요, 선생님들마다. 실수를 하면 못 붙어요. 실수를 안 하는 분들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맞추고 나오는 분들이 뭐 수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게 숙달이 되면 모르는 것도 웬만큼 다 맞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 문제를 막 숙달되게 푸는 연습까지 하셔야 되고 실수 커버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1차든 2차든.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좀 높게. 엄청 높을 필요는 없지만 약간 높게. 그리고 시간은 약간 빨리 끝나게.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별로 안 떨려요. 1차도 2차도. 그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고 작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 생각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제가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하라는 걸 다 하시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는 빼고 이러는 순간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정도 하면 붙을 것 같아. 이런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요거에 딱 맞추려고 그래요. 왜? 문 닫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붙을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꼭 붙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아깝게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붙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학 입학할 때도 자기 성적보다 하향 지원해야 붙지 맞게 지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붙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 이러면은 뭐 그냥 효율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1차든 2차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 붙고 싶으면 약간 하향 지원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안전빵.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올해 문제가 뭐 이상한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뭐 올해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내년에 쉽게 나오고 막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출제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수험생들끼리 막 그런 규칙성을 막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출제하는 분들은 그런 패턴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출제를 해요. 내 관심사를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패턴을 막 규칙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규칙성은 어디에도 없는 거를 막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하시고 붙고 싶으면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좀 더 어렵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니까 사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와 해설을 보면서 이지선 교수의 사고의 절차를 좀 이렇게 생각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첨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차보다 2차가 더 어렵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대충해서 2차는 안 됩니다. 대충해서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도 어려운데 직접 막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런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1차 시험 볼 때 필기할 때는 옆에 감독관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2차는 진짜로 막 이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갖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차 어려워요. 2차가 저기, 어디 삽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뭐 몇 분 걸려서 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는 또 더 어려워요. 그래서 2차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항상 갖고 계시길 바라고, 1차 공부할 때 너무 급하게 막 싹 다 외워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회독 돌리면서 이해하시는 거. 그래서 해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고시문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그걸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신경향 적중 강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즘 경향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의사소통 영역 자료 드리면서 제가 쭉 리뷰해 드릴 거는 신경향 적중 강의에 있는 거였어요. 그거 한번 리뷰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신경향 적중 강의에 가치 문제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가치 문제를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심도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가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풀 거고 그래서 오늘 추가 자료로는 여기 사회화 관련된 거를 쭉 정리해서 예시 자료하고 드릴 건데 그건 자료를 올려드리기만 할게요. 그냥 혼자 보시면 돼요. 자료가 좋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단계대로 공부를 좀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해실이 공부는 그냥 해실이를 혼자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를 여러 번 해독하고 그제서야 본책을 보면은 보일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강의 자료도 좀 열심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를 계속 해독해서 보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런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책을 좀 보세요. 본책을 보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봐봤자 몰라요. 무슨 말인지. 시간만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공부 방법을 지금부터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텐데 진도도 허덕대고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얘기는 다시 유튜브를 찍던지 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다른 제목으로 강의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독립해서 올리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여기 자기조절 능력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